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2.8%, 코스닥은 마이너스 2.38%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어졌죠. 일단은 양 시장 다 좀 중요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흐름, 어떤 포인트에 있거든요. 여기서 코스피도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하단을 깨고 툭 하고 61선까지 같이 깨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추세가 꺾여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박스권이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충격이 조금 클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다시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가면서 단기 추세가 꺾이면서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목요일날 아주 뭐 급반등 시키면서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박스권 하단에서 바닥을 잡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금요일날 다시 미국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돌려놨던 부분을 다시 수요일에 저점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놨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굉장히 조금 중요한 변곡 포인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이미 조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꺾이면서 조정이 진행 중인 구간에 있죠. 그래서 코스닥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900이자 뭐 121선이자 전 고점이자 요 구간 안에서 뭐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시원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고, 저도 이날의 이런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면서 뭐 요때랑 뭐 비슷한 패턴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이 조정 구간의 패턴이 8월, 9월, 10월 동안에 있었던 이 패턴과 굉장히 좀 흡사하게 닮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다가 요때처럼 한 번 정도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저도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추가 조정이 혹시 나오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이 큰 추세 안에서 완전히 이 추세가 마무리되는 하락 흐름으로는 저는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방송에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하는 그 시점을 저는 시장에서 조금 추세 자체가 꺾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준이 그 스탠스를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말도 했고, 인플레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라는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장이 뭐 이제 추세를 가져감에 있어서 때로는 중간중간에 뭐 15%, 20% 정도씩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것은 뭐 당연한 조정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코스닥도 고점 대비 조정폭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거든요. 고점 대비 하면은 뭐 이제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 8, 9, 10월에는 고점 대비 조정폭이 한 15% 정도 됐었어요. 이때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완전히 뭐 추세를 깼다, 이제 시장이 폭락에 접어든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인 것은 맞는데, 다만 워낙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뭐 단순히 시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종목별 흐름들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시장에서 비싸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고점에서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싼 구간에서는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종목들이 시장 대비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많은 조정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고점 대비 사실 10%막 빠졌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 이상 훨씬 더 조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굉장히 조금 아무튼 중요한 구간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연휴를 보내는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뭐 깊은 조정보다는 박스권 진행 후에 돌아 나갈 것이다라고 조금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입장인지라, 어느 정도는 지금 제 예상이 조금 빗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연휴 금요일 날 미국장은
다우가 다우가 1.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최근에 조정이 좀 크게 있었던 나스닥은 오히려 이제 약간의 어떤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0.5% 정도 상승 마감을 해서 우리 이제 요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있을 월요일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는 이제 새벽에 있을 미국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짜리 경기 부양안이 가결이 되어져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곧 통과가 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반영이 조금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다우는 플러스 0.8% 정도고요. 지금 5시 정도 되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나스닥은 플러스 한 1.6% 정도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스닥이 금리 상승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의 차익 실현이 있어서 조정이 조금 컸었기 때문에 다우보다 조금 반등하는 폭이 좀 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장에서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면서 유지를 하고 끝날지 또 갭만 띄우고 이렇게 죽어버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한 1.5% 이상, 아무튼 다우 나스닥에서 1% 이상씩만 좀 올라주면 우리 장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시장은 우리 증시 자체적인 힘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돌려내기에는 지금 모멘텀도 없고 역부족이다. 뭐 11월, 12월 때랑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으로 돌아 나가면 우리 증시도 따라갈 것이고, 미국 증시가 꺾이면 우리 증시도 추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를 보면서 또 다음 주 매매 전략을 3월 첫째 주니까요.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죠. 일단 존슨앤존슨 백신이 미 FDA 긴급 사용 승인 권고를 받았고요. 관련주로는 저도 이게 시장에서 워낙 조금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뭐 시장에서 굉장히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산발적인 어떤 그냥 기술적 슈팅 정도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갭을 좀 띄울 수 있을지. 만약에 화요일장에 이제 갭을 띄어서 못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재료 소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코는 차트가 뭐 그렇게 이쁜 상황은, 느낌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관련준 TNR 바이오팹이 차라리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기대감으로 종가상 조금 종가가 올라서 마감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갭 떴다가 뭐 죽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막 시장을 주도할 만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저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뉴스는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다행히 이제 주식을 떠나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모두가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파우치 소장도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들이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이가 뭐 확산이 되면 또 지금 변이에 맞게 코로나 백신 개발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않기를 굉장히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뉴스 정도로 좀 넘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는 사실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한 40% 오를 거라는 전망과 함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나, 이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사실 장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오히려 괜찮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까지 지금 같이 만약에 빠지는 상황이면 이미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추세 다 이탈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조금 그래도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요 지금 횡보 구간 안에서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저도 증시를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요 정도 됐었나? 요 정도쯤 됐을 때 방송에서 혹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 생각을 해보다가 SK 하이닉스가 주도 역할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언급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상승 흐름을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SK하이닉스. 아무튼 좀 계속해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었고, 14만 원은 돌파를 한 번은 할 거는 같고, 돌파하면서 만약에 시장이 받쳐주면 한번 시세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언급드렸고요. 저도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이탈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의사도 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지금 꺾일 것 같은 그런 변곡점 구간만 아니면 이제 14만 뚫어졌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전고점을 이렇게 맞고 돌파했다가 굉장히 그 매수 타이밍, 적절한 매수 포인트에 와 있는데 지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매수 가담을 못 하는 건데, 지수에 대한 확신만 좀 있다면 충분히 매수 접근해봐도 유효한 자리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삼전이랑 SK 하이닉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뭐 이제 중소형주들, 뭐 이제 반도체 섹터 종목들도 같이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고 있고, 다만 우리가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죠. 예전에 2018년으로 제가 2018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들떠 있었다가 완전히 이렇게 맞아버렸죠. 그래서 한 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 부분을 극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시장이 흐름을 다시 가져가려면 코스피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IT,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섹터를 빼고는 지수를 아주 어떤 질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쪽은 지속적으로 그냥 같이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되는, 시장이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면 조정시마다 매수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상승 파동마다 배터리가 상승을 주도하는 파동이 있고, IT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하는 파동이 있고요. 바이오가 상승을 주도하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업종별, 섹터별, 테마별 박자만 좀 잘 타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도 뭐 제 예상이랑은 완전히 조금 벗어난 흐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일주일 동안 한 20% 정도 급락이 나왔나요? 뭐 6만 달러까지 좀 넘었다가 이제 4만 4천 달러까지 좀 깨지는 상황이고,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제가 뭐 이제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도 아시지만 매매를 한 번도 제 기억에는 매매를 정말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랬던 이유가 예전에 이제 위지트가 대장하고 이럴 때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이 테마를 매매를 하고 오버나잇 종목들을 오버나잇을 하고 홀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내가 알 수 없는 부분, 요인, 내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인 비트코인 가격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테마는 제가 접근을 하기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의 테마들도 다 이제 뉴스에 따라서 뭐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는 거는 맞는데 특히나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우리가 뭐 전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뭐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급등락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호재와 악재도 너무 공존하는 테마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사실 수익 줄 때는 시원하게 주기는 하지만 스트레스 빈도가 좀 높은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매매를 하지 않았던 또 이제 테마 중에 또 하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얘네는 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줘야 같이 또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야 어떻게 뭐 말씀드릴 부분이 참 없다라는 것. 대신에 어떤 그 변동성이 커지다가 점점 또 이제 줄어드는 구간 안에 올 거예요. 또 그런 구간 안에서 어떤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조정인지 정말 추세가 고점 찍고 떨어지는 뭐 조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추후에 뭐 접근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요 부분도 지금 1단계 무역합의 재협상을 조금씩 이제 중국에서는 떠보고 있고 저번에 한번 뉴스로 저번 주였던가요? 저번 주 뉴스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던 것처럼 히토류 생산량을 좀 중국이 늘리면서 약간 사실 중국에서는 화해 제스처를 조금 계속해서 취하는 모습인데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성일 확률이 강성인 성향이 있다. 겉으로 막 이렇게 트럼프처럼 윽박 지르고 이런 것만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중국에 정말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뭐 본격적인 탈중국 정책을 지금 뭐 펴고 있죠. 히토류나 반도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면서 1등주, 2등주, 3등주, 뭐 4등주, 5등주 쭉 이렇게 후발주들이 형성이 되는데 1등주만 계속 1등 뭐 이렇게 대장 역할 하면서 1차 시세 내다가 이렇게 죽는 애들은 약한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강한 테마들은 1등주가 대장하다가 쉬면 2등주가 또 가고 2등 애가 대장하다 쉬면 3등이 또 가고 이러면서 순환매가 돌거든요. 근데 최근에 히토류 관련주들도 유니원이 뭐 대장, 2등이 뭐 항상 그렇듯 유니온 머티리얼이 하다가요. 이번에 보시면은 뭐 세노텍 후발주였던 애가 대장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티플렉스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좀 대장 역할은 유니온이랑 세노텍이 했고요.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티플렉스 정도가 남아있는데 얘네들까지 순환매가 도는지 한번 뭐 지켜볼 필요 있겠죠. 티플렉스도 이렇게 뭐 고점 두고 뭐 양봉 하나만 상한가 한 번만 뽑아주면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상황 나오면서 매물이 없잖아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뭐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얘도 상한가 한 번만 나오면 요 정도 매물대 훅 뚫어주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 순환매가 그러니까 도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뭐 순환매에 대한 뭐 굳이 선침매나 뭐 이런 쪽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눌림 매매 세노텍이랑
유니온 가지고 뭐 눌림 매매들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가격대 8,000원 구간에서 기준선이랑 11선 눌림목 정도 요 정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세노텍도 요 정도 뭐 박스권 안에서 흐름 이어지다가 뉴스에 따라서 한번 더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5 국내에서도 완판됐고요. 뭐 일단은 국내에서는 2만 몇천 대였었나? 그거 다 예약이 됐다고 하고, 유럽에서도 지금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시장이 안 좋았어서 약간 좀 전기차 이슈, 아이오닉 5 이슈가 반영이 안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목요일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반영이 되려면은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됐었거든요. 반영 자체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좀 반영이 미지근하게 안 되다가, 시장이 좋아질 때 뒤늦게 뉴스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며칠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좀 아이오닉 5는 조금 이제 약하긴 하죠. 전기차 섹터 전체를 이끌어갈 호재로 작용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의 뭐 이제 아킬레스건이 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 있으면서 유력한 대안은 뭐 한국이다. 아무래도 지금 CATL이 중국 이제 배터리 회사고 1위인데, 어찌됐건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 중이고 CATL을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대안은 뭐 지금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쪽으로 많이 좀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주변국들이 싸울 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던 배경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한 배경이 좀 잘 되어지는 어떤, 지나고 나서 보면 역사적 사건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차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최근 그 3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차 이제 생산하는 3차 물량에 대해서 CATL 쪽을 50% 하고 SK 이노베이션 거를 50% 정도로 하면서 CATL 비중을 확 늘렸는데, 어찌됐건 현대차에 CATL 배터리를 탑재하면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수출용에는 CATL 배터리를 안 하고 뭐 이렇게 할지, 이 부분은 좀 뭐 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갈지.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다가 5,500억을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요게 아시아 전체 투자 금액의 5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지금 K 콘텐츠가 얼마나 지금 글로벌하게 먹히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넷플릭스 아니더라도 최근에 K 콘텐츠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흐름 뭐 에이스토리는 이제 너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점 대비 거의 뭐 10배 가까이 10배가 아니군요. 한 5배 가까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더 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거쳐야 되고요. 여기서 더 가긴 좀 힘들죠. 조정 거치고 다시 상승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얘가 갈 애면 이 정도에서는 조정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좀 클 것 같고, 또 관련주로 뭐가 있죠? 뭐 NEW도 있고, NEW도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최근에 콘텐츠주들이 굉장히 좋기는 좋습니다. 흐름 자체가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만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갱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뭔가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느끼는 거는 좀 잘 못 간다. 그러니까 뉴스가 뭐 반영되고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좀 잘 못 간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해요. 아무래도 그 콘텐츠 관련 종목들 치고는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가장 조금 차트적으로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제이 콘텐트리인 것 같습니다. 얘도 요 가격대 45,000원 전고점을 넘으려고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이 콘텐트리랑 아까 NEW 얘도 10,000원을 넘기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흐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콘텐츠 관련주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에 연관되어져서 예전에 이제 기생충이 오스카랑 뭐 글로벌 영화제들 휩쓸면서 한번 뭐 폭등이 나온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때 뭐 바른손이랑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는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탔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어 영화상은 이제 조금 재료의 강도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에 미나리를 비롯해서 뭐 승리호부터 해서 스위트홈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최근 케인 콘텐츠들에 대한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리화나 관련 재료가 좀 나왔어요. 버지니아주에서 대마초를 소량 허용하기로 했고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은 뭐 오송 첨단 소재가 있는데 흐름 자체로는 조금 그 재료가 약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꺾인 상황이어가지고 요렇게 추세를 가지고 가다가 얘가 가려면은 여기서 요렇게 이제 뚫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파 시도를 계속 하다가 뚫어주지 못했죠. 뚫어주지 못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꺾여버린 상황이라서 얼마나 이제 재료로서 반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저도 저번 주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 재료라는 것은 언제 반영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VR, AR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네. 근데 당장 내일 가지 않았다고 해서 뭐 얘네 뭐 뒤로 제끼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항상 남겨두고 정리해 놓고 재료라는 것은 언제 반영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언론의 어떤 릴리즈가 좀 많다. SNS 시대 가고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뭐 VR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애플과 소니도 도전한다. 삼성 AR 글래스 출시하면서 애플의 도전장을 낸다.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도 한번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혹시 움직인다고 해도 제가 뭐 관련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또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정리해놓고 알아두고 이렇게 해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VR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한 번이라도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뭐 이렌텍도 있고 한빛소프트, 뭐 IM, 뭐 아주 예전에는 뭐 하나마이크론도 잠깐 엮였던 적이 있고 YJM 게임, 뭐 덱스터, 주연테크 얘는 거래 대금이 너무 적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그나마 뭐 이렌텍이랑 뭐 토탈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좀 살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쳐보고요. 3월 첫째 주 좋은 출발 하시길 바라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